(2026년 3월 23일) 이정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따져 물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요? 당신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할 계획이요? 당신은 김정은을 어떻게 할 것이요? 라고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또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익과 어긋나는 답변을 한다면 그를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계속 둬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이란 작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외신을 종합하면은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시도했고 우라늄을 60% 농축한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핵시설이 파괴됐고 그 핵 개발을 주도했다고 할까? 이란은 대통령이 있고 하는 나라인데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과거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총리가 됐다가 다시 대통령까지 경험하니까 두 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부르는 직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말로 영도자, 지도자, 수령이 führer입니다. führer라 그렇습니다. 그런 führer를 이 공화국이 보편화된 시절에 재현한 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뭐 주석, 뭐 총리, 수석, 주석 여러 가지 겸했지만은 결국은 국방위원장, 노동당 총비서, 주석 겸하니까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북 스스로가 영도자, 수령, 그것도 아버지 수령 이렇게 했습니다.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 아들은 친지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 그 손자는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 이런 식으로 führer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란에서 재현을 해갖고 신정체제, 뭐라 그럴까요? 과거 중세 때 우리가 중세를 극복하고 근세, 현세로 왔지 않습니까? 중세 때 유럽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교황이 각 군주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보다 위에 있는 신정체제를 만들었는데 그 신정체제가 하메네이로 바뀌었는데 하메네이가 죽으니까 그 아들을 시키는 세습을 하는 걸로 갑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시 뭐예요? 중세로 가는 거에서 세습까지 로마의 교황도 세습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란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영토를 뺏기지는 않겠지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체제가 이북입니다. 이 führer, 독재자, 수령 이 명칭을 3대가 이어오면서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도 갖지 못한 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북과 대화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는 게 이재명과 김민석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그 북한보다도 핵 개발을 못했고 북한만큼도 세습 독재를 확고하게 하지 못한 이란을 미국이 박살을 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재명, 김민석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마지못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지 말라는 나토와 일본의 공동성명에 뒤늦게 참여하는 그런 쇼만 하고 있을 뿐,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미국 잘한다, 이스라엘 잘한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는 왜 이란을 공격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93년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때리려고 했었죠. 그것도 민주당 정부인 클린턴 정부였던가요? 근데 그걸 결사 반대했던 게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즉 좌파의 숙주죠. 대한민국 좌파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게 김영삼 씨죠.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씨.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는 수많은 주사파 내지는 운동권들이 부글부글 하면서 지금 행정부까지도 자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해서 그람시의 이론대로, 그람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산을 하는 방법은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민중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 공부를 해서 각 기관이 침투해서 거기서 권력을 잡아서 그들이 연합하면 언론이 침투하고 사법부 고시버서 들어가고, 또 가장 쉬운 게
김영삼, 김대중이 추천해주면 국회의원으로 진출해서 국회를 입법부를 장악해가지고 한국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서 이상한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북 이중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을 지금 미국이 박살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국민들도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을 없애고 북한 핵을 없애야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통합방위회의를 열었어요. 통합방위회의. 통합방위회의를 왜 열지? 이거는 북한에서 도발을 했을 때 뭐 간첩이 들어오거나 할 때 통합방위회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때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그날 군 통수권자니까 통수권자에서 합참을 방문해서 전군 주요 지휘관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걸 회의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걸 회의라고 하면 회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계엄 1주년이 되는 지난 작년 12월 3일인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해서 안보를 챙겨야 되는데 한국 군이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굉장히 경원시하면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으면서 그걸 서포트하는 게 통합방위회의인데 통합방위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얘기합니까?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것보다는 뭐 경제 문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보를 피해가고 지금 자기가 입장 곤란하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그게 통합방위회의라는 거에서 방합회의라는 걸 보면서 저는 저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구나.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의사가 없네. 군통수권자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이란을 위협하는 핵시설을 미국을 동원해서 없애버렸고 군부 책임자를 제거했고 정보 책임자를 제거했고 차례차례 위협을 제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오? 라고 묻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당신은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것이오? 그냥 북한하고 대화해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할 것이오? 그렇다고 그게 성사가 되면 좋은데 못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이오?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어떻게 할 것이오? 핵을 갖고 우리를 적대 국가로 대하는 김정은을 계속 대화 상대로 볼 것이오? 어떻게 할 것이오? 북핵을 어떻게 할 것이며 김정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엉거주춤한 답변을 하게 되면 당신 주사파요? 운동권이요? 제2 노동당이요? 따져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일을 대한민국의 애국단체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좌파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함정을 보내서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과 가스 배를 빼내야 된다고 하니까 태극기 부대를 보내라. 그렇게 주장하는 늑다리 당신의 아들이나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좌파도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못 받으면 못 사는 건 아니까 가야 할 필요성은 느껴요. 근데 가기 싫으니까 태극기 부대를 보내라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게 통합방위회의입니다. 하긴 하는데 이건 쇼죠. 그리고 지금쯤은 NSC를 열어가지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해서 국정원하고 뭐하고 다 모여갖고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이 함정 파견하는 문제부터 한국이 어떤 스타일을 취할지 북핵은 어떻게 할지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트럼프는 불법으로 핵을 가진 김정은과 북한을 다루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지 우리가 이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미국과 공유해서 북한이 뭔가 도발했을 때 일시에 다 타격을 할지 아니면은 김정은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하지 말아요 그런 역할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속셈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마 이런 속셈이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맞으면 또 어떻게 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문재인의 길을 갈지 아니면 과거 군부 정권이 반공으로 갔든지 그걸 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택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대한민국을 통일할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북한의 핵 위협, 김정은의 위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자 여러분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방위회의를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이는데 딱 따져 물어야 됩니다. 자, 당신은 네타냐후가 저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 쩔쩔매는 걸 보면서 그 꼴을 안 당하려고 딱 작심을 해서 미국과 함께 핵시설을 제거하고 이란의 퓨로 독재자를 제거했는데 이재명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요? 당신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는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요? 계속 대화를 할 것이요? 김대중도 못했고 노무현도 못했고 문재인도 못했는데 당신은 한단 무슨 근거가 있어?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어? 북한 핵이 없어졌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월 지나면서 북한 핵은 더 강고해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당신네 좌파들의 길이 옳았어? 따져 물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따져 물어야 됩니다. 국민의힘부터가 따져 물어야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력한 언론인들이 따져 물어야 됩니다. 대통령 밥값해라! 네, 한마디로 이겁니다. 감사합니다.